네, 소통의 광장, 소중한 광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 오늘도 멋진 스토리텔러 모시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왜 북한의 경제를 알아야만 할까요? 최근 북한 경제는 어떤 상황이며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김정은 시대 경제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북한학과 조동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죠. 네, 교수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에서 북한 경제를 가르치고 있는 조동호입니다.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경제라는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강의해 주실 건데요. 큰 박수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이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강의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북한 경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래 경제 통계를 일절 발표하지 않습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 보는 통계는 100% 외부에서 추정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년에 한 번씩 작년에 북한 경제가 이랬다라는 걸 발표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30분의 1이라고 한국은행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그 이상일 것이다.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는 4만 불에 가까이 되고 있는 나라인데 북한은 한 1,000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왜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2011년 말에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후계자로 지정이 되었고 수호를 받았습니다. 이미 22살 때부터 당 사업을 시작했고요. 34살 때 이미 후계자로 공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당 중앙이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될 때까지 최소한 20년, 실질적으로는 30년 후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후계자를 지명하는 데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은 공식적으로는 1년, 아무리 길게 봐도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랬다가 2008년에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빨리 정해야 되겠다 해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고 김정은이 공식화되는 것은 2010년 말입니다.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3중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안보, 경제. 비록 자기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지명은 되었지만 권력층이 자기를 후계자로 인정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빨리 자기 정치적 기반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게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모부가 장성택이라고 후견인이었는데 장성택도 막 죽이고요. 군인들도 막 별을 갑자기 별 4개짜리를 별 2개를 만들었다가 몇 달 있다가 또 3개를 붙여주기도 하고 일종의 공포 정치로 자기 정치적 기반을 닦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보하고 경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안보 상황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중 정상회담은 8번이 열렸습니다. 그 3년 동안. 북중 정상회담은 몇 번 열렸을까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2009년 말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아주 경제가 난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된 것은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는 걸 내걸었습니다. 주민 지지 획득을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중 어려움에서 정치는 자기가 해결을 했지만 안보와 경제는 아직 문제니까 일종의 꼭 먹고 알 먹고 전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은 아주 박살같이 했습니다.
2017년까지 6차 핵실험까지 했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아졌습니다. 경제는 사실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독재 정권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그 정권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김정은도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된 바로 그 다음에 4월 김일성 할아버지 생일 100회 때 되는 날,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부르죠. 그때 김정은이 첫 번째 공개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김정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김정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는 주민들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조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하고요. 옛날에는 많이 생산하나 적게 생산하나 월급이 비슷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센티브도 막 주고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해서 김정은 전반 5년은 참 경제도 좋아집니다. 어쩌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경제 중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북한에 저렇게 고층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요. 야경도 저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 개발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이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경제 제재를 시작합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북한의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되고 2017년부터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 경제 제재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9%였습니다. 근데 2017년, 2018년이 되니까 마이너스 4.1%입니다. 급격히 경제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경제 봉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수출의 한 85%가 금지됐고요. 북한도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석유를 비롯해서 각종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다 금지됐습니다.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돈 벌어오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북한에 관광 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다 막혔습니다. 경제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죠. 2016년에 아직 정상적이었을 때 한 해 무역액이 65억 불이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28억 불로 줄어듭니다. 아주 경제 어려운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병진 노선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핵을 가지면서 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럼 핵을 버리고 경제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말로 사회주의 건설,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경제 온리. 북한이 2018년에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병진 노선 승리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지들이 스스로 우리 승리했다. 그럼 남은 건 이제 경제만 남았다. 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아웃풋이 늘어나는 과정이 경제 성장입니다. 아웃풋이 늘어나려면은 뭐가 늘어나야 돼요? 인풋이죠. 그럼 인풋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가 뭐겠어요? 유식한 말로 자본. 자본이 있어야지 공장도 짓고 원자재도 사오고 발전소도 만들고 하겠죠. 자본이 있어야 경제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는 자본이 없단 말이죠. 가난한 나라니까. 결국 자본은 외부에서 와야 돼요. 외부에서 올래니까 당연히 대외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거기에 핵심은 바로 미국인 거죠. 근데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자니 남한하고의 관계 개선이 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2018년 초에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갑자기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그 중간중간에 북중 정상회담도 열고 북러 정상회담도 열어서 다 이렇게 여건도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서 외부 자본을 좀 유치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게 결렬이 됩니다. 김정은은 핵을 요만큼 포기하고 그 대신에 제재는 이만큼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미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결렬이 됩니다. 그럼 북한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핵을 더 진짜 포기하자.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그냥 배째라. 우리 갈 길 가겠다. 하고 세게 나올 거냐. 북한은 앞에 걸 택했을까요? 뒤에 걸 택했을까요? 북한 말로 정면 돌파전을 하겠다라고 했고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이래 북한 경제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균 마이너스 2% 성장이에요. 병진 노선하게 따라서 핵 개발도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5년 동안 잘 나갔었고 북한 경제 역사상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 8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또 있었습니다. 아예 국경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은 더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점점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